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자코비안을 이용을 하면 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매핑을 수행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영역이 얼마만큼 그 스케일링이 되는지, 그 볼륨이 스케일링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매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그 리니어 매핑을 통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B1을 1, 0 그리고 B2를 0, 1 자, 이러한 벡터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1을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C2를 1, 1 자,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디터미넌트가 이 벡터들이 이루는 어떤 공간의 볼륨을 측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디터미넌트의 사인, 부호는 이 벡터의 방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결국엔 그 볼륨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B1과 B2가 이루고 있는 영역의 볼륨, 여기는 2디멘전이니까 그냥 넓이가 되겠죠? 그것은 디터미넌트 오브 1, 0, 0, 1 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하면 되고 1이 되죠. 자, 이번에 C1과 C2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공간의 넓이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1, 1, 1 그렇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요. 그러면 절대값,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니까 결국엔 3이라고 하는 넓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B1과 B2 그리고 여기서 C1과 C2를 각각 R2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베이시스를 체인지 해주는 베이시스를 바꿔주는 그러한 행렬은 마이너스 2, 1, 1, 1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우리가 여기서 그냥 J라고 정의를 해보죠. 그러면 J 곱하기 B1은 C1이 되고 J 곱하기 B2는 C2가 되죠. 그렇죠? 자, 이러한 매트릭스 J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오브 J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절대값은 결국엔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매핑이 결국에는 원래 도메인에 있는 어떤 유닛 스퀘어를 넓이가 3인 그러한 공간으로 그 스케일링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리니어 매핑으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했을 때 얼마나 스케일링이 되느냐 이걸 측정하는 것은 리니어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런 넌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스케일링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자코비안입니다. 물론 넌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인 경우에는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R2에서 R2로 가는 자, 이러한 함수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 x라고 하는 벡터를 결국 fx 얘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x랑 y는 각각 얘는 b1, b2 베이시스로 정의되는 그러한 코디네이트 벡터가 되고 y는 c1과 c2로 정의되는 그런 코디네이트 벡터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x를 이렇게 y로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x가 약간 변화하게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f를 통해서 매핑된 그 영역의 볼륨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거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건데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결국 자코비안 매트릭스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y를 y1, y2라고 하고 x를 x1, x2라고 하면 y1은 마이너스 2x1 더하기 x2 y2는 x1 더하기 x2 자, 이렇게 f가 변화시켜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은 f는 x1, x2를 입력으로 받아서 y1
y2 이렇게 아웃풋을 주는 이러한 함수가 되는 거고 그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풋과 아웃풋들에 대해서 이 파셜 데리베이티브를 정의를 하고 이걸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럼 J는 y1, x1, y1, x2, 그 다음에 y2, x1, 그 다음에 y2, x2.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매트릭스가 마이너스 2, 1, 1,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J 매트릭스의 이 자코비안이죠.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그 절대값이 3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f를 통해서 코디네이트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때 그 로컬한 영역에서 그 볼륨이나 아니면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 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이 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그리고 자코비안 매트릭스 통해서 살펴본 결과가 일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 넌 리니어하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리니어 매핑을 이용을 해서 이 스케일링 되는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이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근사치를 주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근사치를 주게 되냐면 특정 지점에서 예를 들면 원래 도메인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여기에 어떤 단위 영역을 F를 통해서 어떤 넌리니어한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얘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것을 이 지점에서 어떤 리니어하게 이 영역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왜 리니어하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첫 퍼스트 오더 그러니까 1차 미분한 텀들만 들어있게 되니까 이 로컬한 영역을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했을 때 그때 그 영역의 넓이나 볼륨이 어느 정도 스케일링 되는지 이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펑션이 주어져 있고 입력이 주어져 있을 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거는 이제 데리버티브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함수 f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유니베리 펑션이죠. 그때는 그레디언트가 그냥 스칼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는 리얼 밸리드 펑션입니다. 근데 입력으로 d 디멘저널 벡터를 받아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1/d 로우 벡터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이때 f를 x1으로 편미분한 것, 그 다음에 f를 x2로 편미분한 것, 그 다음에 f를 xd로 편미분한 것. 자, 이렇게 로우 벡터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 벡터 밸류드 펑션입니다. 근데 얘가 어떤 싱글 베리어블을 입력으로 받아서 2개의 베리어블을 아웃풋으로 준다 라고 하면 이때의 그레디언트는 2x1 컬럼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f1을 예를 들어서 이게 x라고 한다면 x로 편미분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f2를 x로 편미분한 것. 자, 이런 게 컬럼 벡터로 나열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서 D디멘저널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E디멘저널 벡터를 아웃풋으로 주는 이런 벡터 베리드 펑션이 있다고 하면 이때의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E by D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E by D 매트릭스입니다. 로우가 2개예요. 왜냐면은 아웃풋이 E 디멘전이니까. 그 다음에 컬럼이 D개입니다. 인풋이 D 디멘저널 벡터니까요. 자, 이렇게 구성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벡터 밸류드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fx는 ax. 자, 이러한 f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fx. 자, 이 아웃풋은 m 디멘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a는 real valued m by n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는 n 디멘셔널 벡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f, 벡터 밸류드 펑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이 최종적인 이 그레디언트는 m by n 행렬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의 아웃풋이 m개니까 로우가 m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분을 해주는 이 x가 n 디멘셔널 벡터니까 컬럼이 n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멘트들은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얘를 풀어서 써보면, 자, 얘는 f1을 x1, 다음에 f1을 x2, f1을 xn, 그쵸? 그리고 로우는 fm을 x1, 그리고 fm을 xn. 자, 이러한 엘리멘트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만약에 이 i번째 f에 대해서, 자, fi가 있는데요. 얘를 j번째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미분을 수행을 해보면, 자, fi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fi는 결국엔 a 곱하기 x에서 그 i번째 엘리멘트 값이 되겠죠. 그 얘기는 a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i번째 로우와 x, 이 칼럼 벡터를 다 프로덕트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얘는 결국 A 매트릭스의 i번째 엘리멘트, i번째 로우니까 이 로우 인덱스가 i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컬럼에 대해서 총 n개의 컬럼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다 프로덕트니까 얘가 xj와 곱해지는 이러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xj로 편미분하면 a, i, j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썸메이션 안에서 xj가 아닌 다른 베리어블들은 다 그냥 컨스턴트로 보니까 미분하게 되면 다 0이 되죠. xj라는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이 aij만 남게 되니까 이 fi를 xj로 편미분한 것은 aij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서 구성했던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적어보면 결국 이게 A11, A12, A1n, 그쵸? 그 다음에 AM1, AMN이 되죠. 자, 이게 원래의 매트릭스 A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이 벡터 밸류드 펑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바로 뭐가 나오죠? 이 앞에 있는 a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혹은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벡터로 미분을 하는 절차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밸류드 펑션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체인 룰을 활용하는 방법, 그 예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h 함수는 리얼 밸류를 입력으로 받아서 리얼 밸류를 뱉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h 함수는 f와 g의 합성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f는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리얼 밸류로 아웃풋을 해주고 g는 한 개의 변수를 받아서 두 개의 아웃풋을 뱉어주는 이러한 함수라고 정의를 해보죠. 이때 f는 x를 입력으로 받아서 x1, x2 제곱. 자, 이러한 값을 아웃풋으로 주는 함수고요. 그리고 g는 t를 입력으로 받아서 t 코사인 t 그리고 t 사인 t. 자, 이러한 투디멘셔널 벡터를
아웃풋으로 주는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h를 t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근데 h가 이렇게 합성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체인 룰에 의해서 우리가 얘는 자,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 이 두 텀에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첫 번째 텀을 먼저 살펴보죠. 얘는 2디멘전을 입력으로 받아서 1디멘전으로 뱉어주는 애니까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는 로우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자, 먼저 얘를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exp x1, x2의 제곱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해야겠죠? 그러니까 x2 제곱. 그리고 두 번째 엘리멘트는 이제 얘를 x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exp x1, x2의 제곱 곱하기 2x1, x2.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텀을 살펴보죠. 두 번째 텀은 입력은 싱글 베리어블인데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x1을 t로 미분한 것, 그 다음에 x2를 t로 미분한 것. 자, 이렇게 칼럼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x1이고 이게 x2가 되는 거니까 x1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 마이너스 t 사인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2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t 더하기 t 코사인 t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를 곱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스칼라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고 이때 x1과 x2는 각각 t 코사인 t, t 사인 t가 될 거고요. 그래서 x1하고 x2의 이 값들을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h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어떤 리니어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리니어 모델의 리스트 스퀘어 로스라고 정의되는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구하는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리니어 모델은 우리가 나중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다룰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은 자, y는 b 세타 자,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우리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벡터고요. 그래서 세타는 예를 들어서 d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d-디멘저널 벡터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hi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입력 x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인풋 피처를 담고 있는 그러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얘를 n by d 행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로우 라지 n이 나타나는 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치의 총 수가 되겠고 각각의 관측치는 d개의 피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y는 자연스럽게 n-디멘셔널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p와 y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완벽한 리니어 관계로 표현되는 이런 데이터 페어는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같지 않고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우리는 이러한 세타를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y를 우리가 진짜 데이터로 관측한 실제 y값, 실제 레이블, 타겟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 우변에 나타나 있는 게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리니어 모델이 phi라고 하는 인풋 피처들을 받아서 예측한 값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타를 찾아줘야 되냐면 실제 값 y와 그 다음에 모델이 예측한 이 phi 곱하기 세타 이 값의 차이가 최대한 작아지도록 이러한 세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종의 로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L, E, 여기서 E는 에러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고, 이러한 에러를 가지고 이 에러의 엘토놈으로 어떤 일종의 로스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에러는 실제 y값과 이 리니어 모델이 예측한 예측치 간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실제 y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에러의 제곱합,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로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로스 펑션을, 이러한 형태의 로스 펑션을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드 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로스를 파라미터 벡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죠.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결국엔 좋은 세타를 찾는 건데, 어떤 세타가 좋은 세타냐면 이 로스를 최소화시켜주는 세타가 좋은 세타거든요. 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타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정보가 필요로 하고, 그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일단 배경은 그렇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어떻게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얘는 1 by d 벡터로, 로우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L은 스칼라 아웃풋을 주는 벡터고요. 그리고 세타는 d 디멘저널 벡터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체인 룰에 의해서 이 L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그레디언트는 먼저 L을 2라고 하는 벡터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2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텀, 두 텀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우리가 체인 룰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각각의 텀의 쉐입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L을 2라고 하는 벡터로 편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는 1 by n짜리 로우 벡터일 거예요. 그리고 이 2를 세타라고 하는 벡터로 편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매트릭스의 쉐입은 라지 n by d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분자에 해당되는 2가 n 디멘저널 벡터고 세타가 d 디멘저널 벡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텀을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L을 2에 대해서 미분한 이 편미분한 이 텀을 먼저 한번 계산을 수행을 해보죠. 자, 여기서 L은 이 트랜스포즈 E가 되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2의 L투놈을 제곱한 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2를 우리가 E1부터 E 라지 n까지, 자, 이러한 벡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엔 얘는 E1 스퀘어 더하기 EN 스퀘어,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얘를 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이게 간단하게 E21, E22, 자, 이런 식으로 로우 벡터로 구성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써보면 E 곱하기 원래 칼럼 벡터를 트랜스포즈한, 이렇게 로우 벡터로 트랜스포즈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 by n 리얼 밸류드 로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텀을 살펴보죠. 얘는 2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근데 2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y 마이너스 phi 세타,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수행을 해보면, 자, y는 세타랑 아무 관계없는 애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자, 이 phi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곧
B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튀어나오게 되고 얘는 N by D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 리스트 스퀘어 로스를 모델 파라미터 세타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2의 트랜스포즈. 근데 여기서 2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결국엔 y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자, 이렇게 계산이 수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면 1 by d 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L이라고 하는 로스를 리니어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정보가 됩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는 특정 지점에서 그 함수 값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의 L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최소화 시켜주는 게 목적이 되니까 앞으로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 방향으로 세타를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리스트 스퀘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세타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다양한 모델들에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그 러닝 과정을 일종의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차적인 이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한 최적화 방법론을 활용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여기서는 일단 주어져 있는 이러한 함수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이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